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. 여미입니다. 잊지 말고 유튜브는 구독자가 왕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눌러주세요. 도와주세요. 10,000명 한번 넘겨보고 싶습니다. 이제 저희 10,000명 정도 넘으면 뭐 할 거야? 10,000명 넘으면 뭘 할까요? 나는 이벤트로 책을 조금 걸 생각이야. 책을요? 저는 책이 없어서 걸 게 없네요. 어떻게 무료 강의라도 조금 넣어? 한번 하겠습니다. 그러면. 그렇지. 네. 무료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10,000명 넘을 때까지 조금 주변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조금 경매 심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. 네. 이제까지 토지를 낙찰받을 때 몇 명이나 응찰한 것 같아? 내가 낙찰받은 물건에? 제가 낙찰받은 물건에 저는 거의 단독 낙찰이었던 것 같아요. 나도 단독 낙찰이 한 80%가 넘어. 네, 저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그 단독 낙찰 받은 물건이 수익이 안 났어? 아니죠. 다 났죠. 다 났죠. 왜냐면 그 수익의 크기를 다 저는 계산을 하고 가니까. 그리고 만약에 2등과 차이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났어. 어떤 게 더 좀 찜찜할까? 단독 낙찰하고 2등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많이 나. 났어. 저 같은 경우에 처음 단독 낙찰이 됐을 때는 되게 찝찝했거든요.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오래 경매를 하다 보니까 단독 낙찰의 쾌감이 또 있더라고요. 그렇지. 조금 이 단독 낙찰도 이게 딱 혼자 나갈 때 보면 니들은 이 가치를 못 보는구나. 그렇죠. 맞아요.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처음 단독 낙찰 받으면 정말 기분 더러워. 처음 제가 단독 낙찰을 받았을 때 이제 저희 와이프랑 같이 이제 법원에 갔어요. 경매법원에 갔는데 단독 낙찰인 거죠. 그래서 최저가에 뭐 그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최저가에 한 800만 원? 그 정도 이제 더 써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. 근데 이제 와이프 표정이 안 좋죠. 그럴 수도 있지. 800만 원이면 몇 달 생활비가 될 텐데 막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백 하나에 또 그럴 수도 있지. 금액이 되니까 조금 민망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 경매 법원에 갈 때는 저 혼자 갑니다. 단독 낙찰일 때가 더 나은 것이냐 아니면 2등과의 차이가 월등히 많은 것이 더 낫냐, 이것은 그냥 기본 차이인 것 같아. 그렇죠. 만약에 입찰했으면 단독 낙찰을 할 수 있었던 것을 한 번 더 참아서 그 다음번에 다른 사람들을 개떼처럼 끌고 응찰자를 끌고 들어가서 전에 차를 넘겨버려. 그래서 낙찰을 못 받아. 이랬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고. 그렇죠. 그래서 이 낙찰 가격이라고 하는 게 항상 만족감은 없더라고. 맞아요. 그래서 경매를 할 때 내가 나올 때 그 최종적인 그 순간에 결정이 되는 거지, 그 중간에 얼마에 낙찰 받았다, 비싸게 낙찰 받았다, 뭐 이렇게 낙찰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돼. 그렇죠. 최근에 현미경 회원이 낙찰을 받은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 물건이 조금 생각에 따라서는 기분이 찜찜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. 한번 그 물건을 보자고. 네, 알겠습니다.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. 202 타경 657 물건이고 2번 물건입니다. 경기 시흥시 계수동 물건이고 물건 종류는 전이야. 네, 농지네요. 이 물건의 최대 단점은 뭐냐? 개발 제한 구역이야. 개발 제한 구역이군요.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은 건축물을 올릴 수도 없고 쓸모도 없고 활용도도 떨어지니까 가격이 낮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. 그렇죠. 근데 감정 가격이 얼마야? 감정 가격이 6억 7,800. 6억 7,800. 한번 떨어져서 4억 7천. 자, 근데 여기에서 낙찰 가격이 5억 8천이야. 네네. 그것도 불안해서 쩌끄터리 일자 쓴 거 보이지? 네, 1 썼네요, 1. 사람마다 마음의 안도를 하는 숫자가 있어. 나는 끝터리에 1, 2, 3을 많이 써. 3, 2, 1 아니면 1, 2, 3 뭐 이렇게 쓰거든. 근데 차순위는 거의 내가 단독 낙찰을 받을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거야.
한 1,000만 원 더 썼네요, 최저가에. 그렇지. 내가 볼 때는 최저가에 누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쓰면 나는 조금 더 써서 내가 낙찰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저 땅이 저 정도의 가치만 있냐? 그런 건 아닌 것 같아. 그렇죠. 뭐 때문에 저렇게 높게 썼던 거 할까? 본인이 쓰고자 하는 용도가 있었겠죠, 저 땅이라도. 개발 제한 구역이라도. 저 땅도 내가 볼 때는 실수요자야. 본인이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득을 뽑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이 딱 쓴 사람이라고 나는 볼 수 있다고 봐. 그렇죠. 그렇지 않으면 저 정도 가격 쓰기 되게 힘들다. 그럼요. 아무래도 보통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감정 가격인데 일반 뭐 투자자, 다른 사람에게 판다, 그러니까 우리가 단타라고 하잖아요. 그렇지. 단타를 할 사람들은 감정가에서 또 입찰가의 그 차액만큼을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입찰을 하는데 그거를 보고 저 정도의 금액을 입찰하기에는 쉽진 않죠. 그지. 더군다나 저 차순위 때문이라도 금액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내가 어차피 쓰는 거 조금만 더 써서 낙찰 받을까? 이것은 결과만 놓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럼요. 절대 그렇게 안 돼. 만약에 내가 5억 8천에 응찰을 해서 5억 8천 1원에 만약에 밝혔다고 생각해봐. 아마 저녁에 잠 안 올걸? 저녁에 하룻밤만 안 올까요? 한 달은 잠 안 올 것 같은데요? 그렇지. 내가 예전에 2,000원 차이로 밟힌 적이 있어. 그 이후부터 나 지갑에 1,000원짜리 안 넣고 다녀. 왜냐하면 진짜 그때를 계속 떠올리게 되더라고. 그래서 아마 마음의 안정을 하기 위해서 저 끝털이에 일자를 쓴 것 같은데 그렇죠. 뭐 어찌 됐건 간에 금액을 저렇게 해서 낙찰 받았다라는 것에 나는 더 높게 점수를 치는 거지 금액이 얼마냐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. 그렇죠. 저 사람이 저 금액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낙찰 그 단타 기준인 감정가를 내가 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. 그렇죠. 뭐 저기에 나와 있는 비닐하우스를 크게 생각한 것도 아닐 테고 또 따져보면 뭐 양봉을 하네 뭐 저기에서 뭐 영농 활동을 하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크게 볼 것 같지는 않고 또 주변 여건이 항상 좋아 보이더라고. 괜찮아요? 한번 위성사진 한번 볼까요? 옆에 아파트가 있네요. 은계 쪽인가 봐요. 시흥시 개수동하고 방산동은 항상 개발 제한 구역에 있으면서도 여기가 조금 뭐 선거철이 돌아온다든지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지 하면 항상 들썩거려. 이 들썩거릴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데 좀처럼 이 가격이 떨어지질 않아. 한번 오르면 호재가 죽었다 하더라도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. 그렇지. 또 주변을 보면 개발 제한 구역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다 저렇게 활용을 해버리는 거니까. 그러네. 옆에 보면 저기 태음산업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이제 창고들, 이런 창고들. 요 앞에도 이 땅 옆에도 이런 창고들이 보이네요. 근접성이 되게 좋다 보니까 저런 창고라든지 공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땅 활용 가치가 되게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. 여 상황에서 뭐 공시지가 따지면 뭐 하겠어. 그렇죠. 그러니까 농지이지만 농지가 아닌 거야. 사실상 대지처럼 쓸 수도 있는 거고 땅 평수가 400평 정도 되면 상당히 괜찮은 땅 가치라고 난 볼 수 있어. 그렇죠. 향후 전망을 본다면 좋다라는 것은 볼 수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라고 봐. 나는 공시지가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저 감정 가격이 맞다라고 보면 한 2년 정도 이쪽 저쪽에 7억 6천에서 8억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봐. 공시지가 상승률을 따져봤을 때. 그 따져본 거하고 또 주변 여건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어플로 내가 한번 돌려봤어. 그 시세를 한번 돌려봤는데 시세가 꽤 높아. 여기가 평당 300 정도도 나와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거래된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8억 정도는 무난하게. 내가 볼 때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봐. 그리고 이제 낙찰 받으신 분이 여기에 어떤 이제 행위를 하고 또 가꾸고 그러면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. 당연하지. 어찌됐건 이 교통 입지와 주변 여건을 반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.
이 물건을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물건이 있었거든. 또 진행되는 물건이었군요. 근데 변경됐어. 어, 왜 변경됐냐면 아마 변경돼서 감정 가격이 변할 것 같아. 그 물건도 주변을 좀 꼼꼼히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향후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낙찰 가격에 연연하는 것은 뭐 그렇죠. 본인이 계산하고 계획된 게 있으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. 낙찰 가격에 연연하는 것은 그냥 하수 중에 가장 낮은 하수가 끌끌거리는 거지 나머지는 저런 거에 신경도 안 쓰죠. 그렇죠.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저기는 단독 낙찰은 안 됐을 것 같아.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단독 낙찰은 내가 단독 낙찰 하면서 좀 조짐이 보이잖아. 근데 여기는 단독 낙찰을 받기에는 좀 불안했죠. 여러 가지 여건상. 그래서 저 가격이면 나쁘다 안 나쁘다를 떠나서 최종적으로 내가 저 물건을 팔고 손 탈탈 털을 때 그때 따져보시면 내가 그 가격이 맞았다 틀렸다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낙찰 가격에 너무나 연연해 하지 마시고 소신껏 그리고 기왕이면 한 500만 원, 1000만 원 좀 덜 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. 확신을 좀 가지고 과감하게 지르실 때는 질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경매 심리와 낙찰 가격 항상 서운합니다. 서운하지만 우리가 또 거기에서 또 만족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뽑아낼 수 있는 이득금만 더 많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